70대 초반의 한 할아버지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일찍 자고 싶어도 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화장실을 3번이나 다녀왔고 무릎 통증 때문에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벌써 아침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는 데만 10분이 걸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났는데 말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려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더 희끗해졌고 눈가는 처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막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벌써 피곤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텨내야 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외로움을 견디고 불안함을 참아야 합니다. 약통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먹어야 할 약이 8알이나 되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소화제, 영양제까지. 물과 함께 삼키는데 목에 걸렸습니다. 기침을 하다가 숨이 차올랐습니다. 진정되기까지 몇 분이 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도 해야 하고 병원 예약도 있고 장도 봐야 하는데 벌써 기력이 다 빠진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아내가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내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걸음이 느렸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버텨낼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혹시 노년의 삶이 평화롭고 여유로울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일 안 해도 되고 책임도 없고 그저 편하게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중장년분들이 준비하지 못한 노년의 진실입니다. 노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박 씨는 젊었을 때 건강했습니다. 운동도 잘했고 병원 갈 일도 거의 없었고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할 때도 건강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모으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어서면서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이 생겼고 당뇨가 왔고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병이 늘어났고 약도 늘어났고 병원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강이 이렇게 빨리 나빠질 줄 몰랐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전쟁이었습니다. 몸이 뻐근하고 아팠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모두 힘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큰 고역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노년의 첫 번째 전쟁은 몸과의 싸움이라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부터 전쟁이라고 말입니다. 젊을 때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노년에 큰 대가를 치른다고 경고합니다. 건강은 노후 준비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진실이 드러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병든 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통증과의 싸움입니다. 약을 먹고 병원을 다니고 몸을 관리하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이것이 노년의 현실입니다. 70대 초반의 김 씨는 배우자와 사별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떠났습니다. 김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보다 외로움이 더 컸습니다. 말 그대로 혼자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적막감이 엄습했습니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이 너무 컸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찾아왔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자식들도 바빴고 자신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한 날도 많았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김 씨는 외출을 시도했습니다. 공원에도 가고 복지관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팠고 날씨가 나쁘면 나갈 수 없었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아파서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김 씨는 집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노년의 두 번째 전쟁은 외로움과의 싸움이라고.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배우자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젊을 때 관계를 잘 맺어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입니다. 배우자가 떠나고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바쁘고 결국 혼자 남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고 손잡을 사람도 없고 그저 혼자입니다. 외로움은 병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60대 후반의 이 씨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지만 큰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노후 자금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적었고 저축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늘 불안했습니다. 매달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나가는 돈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병원비, 약값, 생활비가 빳빳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큰 지출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씨는 절약했습니다. 외식은 꿈도 못 꿨고 옷도 새로 사지 않았고 난방도 아껴 썼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미래였습니다. 지금도 빳빳한데 앞으로 더 나이 들면 어떻게 될까? 병원비가 더 늘어나면, 요양원에 가야 하면,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 생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이 씨는 매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노년의 세 번째 전쟁은 돈과의 싸움이라고, 아무리 절약해도 부족하다고, 젊을 때 더 많이 모아둘 걸 하고 후회한다고, 노후 자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노년에는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병원비, 약값, 생활비가 계속 나갑니다.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나가는 돈은 늘어납니다. 경제적 불안은 매일의 스트레스입니다. 돈 걱정 없는 노년은 축복입니다. 70대 중반의 최 씨는 기억력이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약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자식들 이름이 헷갈리고 집 주소가 기억나지 않고 방금 한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갔더니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일까? 최 씨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차라리 몸이 아픈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고 인지훈련도 하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씩 기억이 사라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노년의 네 번째 전쟁은 치매와의 싸움이라고, 육체보다 정신이 무너지는 것이 더 무섭다고 말입니다. 젊을 때부터 뇌를 써야 한다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네 번째 진실입니다. 노년에는 정신건강도 위협받습니다. 치매, 우울증, 불안장애가 흔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70대 후반의 정 씨는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도 약해졌고 치매도 진행되었고 스스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정 씨는 거부했습니다. 집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정 씨는 울었습니다. 평생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지내야 한다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존엄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고독했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있었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치매가 있거나 몸이 불편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정 씨는 매일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자식들이 언제 올까 기다렸습니다. 정 씨는 생각합니다. 이게 인생의 끝인가?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인가? 젊었을 때는 노년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매일이 고통이고 외로움이고 기다림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진실입니다. 노년의 마지막은 더 힘듭니다. 혼자 살 수 없게 되면 요양원에 가거나 자식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외로움도 크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존엄하게 늙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전증을 말씀드렸습니다. 병든 몸, 외로움, 경제적 불안, 정신 건강, 무력감. 이것이 노년의 현실입니다. 아름답지도 평화롭지도 여유롭지도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싸움입니다. 버티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두렵게 들리시나요? 절망적으로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모두가 겪게 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건강을 지키십시오. 지금부터 운동하고 식습관을 바꾸고 정기검진을 받으십시오.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과 교류하십시오. 돈을 모으십시오. 최대한 많이 저축하고